다음 2017년도 사회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소요 단위라는 내용은 능력 단위, 이제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게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지정수량 배수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소요 단위라는 건 소화기 한 대가 소요되는 공간의 넓이 아니면 위험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넓이가 제조소와 취급소의 경우에는 소화기 한 대로 100제곱미터 또는 50제곱미터를 끌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75제곱미터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 한 대로 왜 끌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 공간이 불에 잘 타는 구조인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야 되고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내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좀 더 넓은 구역을 소화기 한 대로 끌 수 있습니다. 불에 잘 건물 자체가 견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교재에도 내화 구조일 때는 100, 비내화 구조일 때는 50, 그리고 저장소의 경우에도 내화 구조일 땐 150, 비내화 구조일 땐 75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험물의 경우에는 1 소요 단위가 지정 수량의 10배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물이 있으면 거기에 10을 곱한 것이 1 소요 단위, 그러니까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위험물이 나왔냐면 유기과산화물이 나왔어요.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이고, 5류 중에서 유기과산화물, 암기법으로 했을 때는 10진류, 100키실, 200니니아 D 중에서 10kg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자, 지정 수량은 10kg니까 소요 단위를 구할 땐 여기에다 10을 곱하게 돼요. 그러면 100kg이 1 소요 단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몇 킬로가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1000kg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kg일 때 1 소요 단위면 1000kg일 때는 몇 소요 단위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kg 분의 1000kg 해서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만큼을 문제에서 나온 수량에다가 나눠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염수산나트륨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염수산나트륨은 1류 위험물인데 1류 위험물의 공통 특징이 백색 또는 무색입니다. 여기에서 무색이 투명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색깔이 없다, 하얀색이다라는 뜻입니다. 백색, 무색 같은 말이고, 조해성,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자, 이런 말들이 1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정답이 되는 물질 특성이에요. 백색이나 무색은 그 가루의 색깔, 1류 위험물은 고체니까 가루의 색깔이 하얀색이라는 뜻이고, 근데 100% 다 하얀색이 아닙니다. 1류 위험물 중에 중크롬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는 뭐 주황색이나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다는 뜻이고요. 조해성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약간 녹는 현상입니다. 설탕 뚜껑 잘못 열어놓으면 꽉 뭉치죠. 덩어리로 뭉치게 되는데,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험물도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설탕 뭉치는 것까지 꽉 뭉쳐버려요. 그게 물에 약간 녹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에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1류 위험물은 불연성, 불에 절대 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가연성이다가 대표적인 오답으로 제시되는 단어인데요. 자, 1류 위험물이 나왔는데 가연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바로 그냥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위험물은 불이 붙기 때문에, 연소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1류 위험물은 불이 안 붙는데 왜 위험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 1류 위험물은 불은 붙지 않지만 그 안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남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이 붙지 않지만 남을 불에 타게 하는 조연성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1번에 보시면 물속에 넣어서 냉암소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물속에 넣으면 1류 위험물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는데 물속에 넣으면 이게 보관이 될까요? 이 내용 좋은데요. 불조심 강조. 자, 이렇게 외우면 1류 위험물의 특징을 잘 외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1번에 물속에 넣는다. 자, 물속에 넣으면 얘가 저장이 될까요?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해성이 있다, 불연성이다, 조연성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자, 물에 녹는 물질을 물속에 넣는다. 그러면 물에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속에 넣어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조해성 있는 물질은 물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건조하게 보관하는 것이고요. 강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산과 접촉하는 것은 뭐 금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험물은 자극적인 것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되고요. 가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자, 인류 위험물은 그 자체로 불이 붙진 않지만 가연성 물질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산소를 줄 수 있는 산화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가지고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화기 충격주의라고도 하고요. 1번과 관련해서 물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위험물 정리를 할게요. 자, 물속에 보관하는 위험물 이류, 삼류, 사류, 그리고 어쩌면 오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인류 빼고 다 되는 것 같죠? 이류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류 중에서 유황, 물속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삼류 중에서 황린, 물속에 보관은 하는데 pH 9의 물속에 넣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류는 이황화탄소입니다. 자, 이거는 물속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류는 물속에 넣는다기보다는 약간 적셔서 수분하여 보관입니다. 촉촉하게 보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류는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보관이고 이류의 유황, 삼류의 황린, 사류의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보관입니다. 이거 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 3, 4번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황린에 대한 설명. 위험물에 대한 문제고요. 위험물의 성격 중에서도 삼류 위험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황린은 지정수량은 일단 20kg이고요. 화학식은 P가 4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가 누구랑 헷갈릴 수 있냐면 이류에 해당하는 정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P4는 삼류의 황린이에요. 정린과 황린의 차이점은 둘 다 인이에요. 황린이 황이 아닙니다. 황이 아니고 인인데 얘는 적색, 얘는 황색, 색깔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황린이 연소를 한다는 건 황린이 누구랑 반응한다? 연소한다는 건 가연물이 산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린이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써보세요. 일단 쓰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신기하게 익숙해집니다. 오산화인. 자, 황린이 산소하고 만나면 산소가 5개 있는 인이 됩니다. 자, 얘는 백색 연기예요. 그래서 산소랑 만났을 때 검은색 연기가 아니라 백색 연기라고 흰색 연기라고 고쳐야 맞겠죠. 자, 2번에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자, 삼류는 성격이 이류가 가연성 고체인 것처럼 삼류의 성격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기 때문에 삼류에 해당하는 모든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을 가지고요. 황린만 금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황린만 자연발화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삼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인데 황린 빼고 나머지는 금수성까지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에 저장한다. 물속에 저장하는 거 이류, 삼류, 사류 말씀드렸죠. 자, 4번에 증기 자체도 유독하다. 황린은 인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증기 유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이고요. 위험물 구분하는 문제예요. 뭐 이게 몇 류인지 구분하는 건데요. 자, 1번에 니트로글리콜 오류 중에서 질산 에스테르입니다. 2번에 벤젠 사류고요. 사류의 일석유류. 3번에 아조벤젠 17류 백희실 200니니아 디히에서 아에 해당하는 오류 아조화합물입니다. 4번에 디니트로벤젠.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벤젠, 드로벤젠, 니트로가 하나 더 붙으면 디니트로벤젠, 그 다음 하나 더 붙으면 트리니트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벤젠이 톨루엔으로 바뀌게 되면 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고요. 페놀이 되면 니트로페놀, 디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페놀 이렇게 바뀌어요. 트리니트로페놀 오류인 거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시죠? 트리니트로는 오류예요. 디니트로도 오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니트로랑 그냥 톨루엔, 니트로가 안 붙은 이 상태는 사류예요. 얘는 사류의 1석유류고요. 니트로가 하나 붙으면 사류의 3석유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류의 디니트로, 트리니트로, 니트로가 2개, 3개 붙은 애들은 니트로 화합물이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세세한 사항이라서 위험물표에 수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오늘 라이브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만 드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 요거 니트로 화합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니트로 글리콜 있는데 이거는 니트로 화합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류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질산에스테르류에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 있는 니트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니트로는 질산에스테르류고요. 니트로벤젠, 니트로톨루엔, 니트로페놀에 들어가는 이쪽에서 오류 위험물이 니트로 화합물이 된다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니트로글리콜이 오류, 벤젠 사류, 오류,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일단 인화점은 불이 붙는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와 관련된 문제고요. 불이 붙는 온도. 인화점을 물어보면 거의 100% 사류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의 인화점은 품명 따라서 특,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 동식물유류까지 품명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화점은 높아집니다. 인화점이 높아진다는 거, 발화점이 높아진다는 거,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불이 붙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이 위험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위험하긴 위험한데 덜 위험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지정수량도 작고 위험 등급도 높고 이렇게 되는 것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품명만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아세톤은 1석유류고 이氧화탄소는 특수이나물, 클로로벤젠 3석유류, 디에틸에테르 특수이나물 같은 품명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이나물은 4가지 위험물이 있습니다. 특이디아산이죠. 암기법으로 외울 때 특이디아산의 배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온도가 낮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인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점이 온도, 인화점이 낮고요. 인화점 온도가 높아요. 정확한 온도는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가는 거예요.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이디야산 순서로 인화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특수인화물 중에 제일 낮은 인화점을 가지는 건 누구예요? 이 둘 중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온도계로 봤을 때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화점이 낮은 거죠? 디에틸에테르가 제일 인화점이 낮은 겁니다. 특수인화물의 위험물에 이디야산이 있어요. 특이디야산이 있는데 이게 온도계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이게 온도계라고 하면 온도계는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온도계처럼 이거를 온도계 순서에 맞춰서 배열한 거예요. 그러면 2는 이氧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4는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입니다. 그러면 디에틸에테르의 인화점이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氧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점만 봤을 때 가장 낮은 인화점은 디에틸에테르가 되겠습니다.